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서적은 1962년 발행된 월간 미사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하나원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962년 5월 20일 발행된 월간 미사일을 바탕으로 소개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7번째 1962년 발행된 월간 미사일.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1962년 5월 20일 발행된 월간 미사일 더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이 책 3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걸쳐 하나원 시인의 산문 정직과 봉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1962년 5월 20일 발행된 월간 미사일 구성표를 보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미사일 구성표. 발행 공군대령 송정호. 발행일 1962년 5월 20일.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감실. 정가 비매품. 글 수록수 하나원 시인의 산문 정직과 봉사 1편 수록. 표지 녹색 바탕에 민초롱 시의 추상적인 나무 그림 삽입. 차례 3페이지 정직과 봉사 산문 1편 수록. 본문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정직과 봉사 산문 1편 수록. 페이지수 96페이지. 지질 누런 지질에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성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발행하는 공군의 활약상을 홍보하는 홍보지로 보면 될 것 같고, 군사혁명 1주년을 맞아 군인의 길과 혁명 공약이 수록되어 있으며 군 동정 사진들도 6장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산업박람회가 경북궁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도 실려 있네요. 잡지 크기는 비퍼로 제작되었네요. 뒷속지 등록지 수록. 그러면 유튜브에 방송된 하나원 시인의 산문 정직과 봉사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직과 봉사 하나원. 조국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살던 나라이다. 얼마나 눈물겨운 말인가. 우리의 조상의 무덤이 있고 또 내가 자라고 내가 사랑하던 산천이며 꽃이며 끝내는 내 무덤이 있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편히 살아야 할 살 땅이, 이 땅이 우리의 끈덕진 피로써 맺어지고 피가 피를 부르는 운명으로 영원으로 이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소중한 조국을 50여 년 전에 망쳐먹은 민족이었다. 그리고 조국이 없는 서러움과 굴욕과 천대를 뼈아프게 맛본 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8.15 해방 후 우리들은 과연 조국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였던가. 36년간이나 뼈아프고 슬펐던 서러움일랑 어느새 다 잊고
조국을 마치 적산가옥인 듯 서로 먼저 본 것이 눈앞이 뻘겋게 헤쳐먹는 것을 일삼았다. 그리곤 모조리 썩고 썩어지고 남이 썩는다고 덩달아 썩고 하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악마의 탈을 쓴 도깨비들이 국가의 중추신경을 파먹고 나라는 백성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얼마나들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본래의 삶을 떠나 허위에 찬 삶에 빠져버렸다. 마침내 조국과 민족을 구하려는 혁명이 일어나고 또 거듭 일어났다. 두 번이나 일어난 지금에야 구악들이 가셔지고 생기가 돌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를 계기로 하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민간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란 사람들이 모두들 정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하려면 모두들 내일을 위하여 순진하고 봉사한다는 정신만 가지면 우리는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체제든가 조직을 하여도 우리들이 정직과 순진과 봉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덴마크나 스웨덴이 협동조합으로서 나라가 흥성하고 농촌이 부유해졌다고 하여 우리가 지금 한창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운영과 관리하는 사람들이 첫째로 정직하고 순진하고 봉사의 정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것이 오랜 병상생활에서 조국의 살 길을 염원한 나의 생각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나대로 정직하고 봉사하는 길을 택하고 나병원을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곤 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모두 성공이 되었고 지금은 이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 되었다. 나는 내가 운영하는 기관과 기관의 사람들께 정직한 길과 봉사하는 길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을 신조로 하고 있다. 특히 고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진 군에 입대시켰다. 이유는 젊을 때 한때는 국가와 민족에게 자기 몸을 공으로 하고 순수하게 바쳐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불가에서 말하고 있는 비아, 비무와 비무공을 언제나 생각해 본다. 여기서 비아라고 하는 것은 나 밖에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비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있는 것 밖에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닌 빈 것이 아니고 빔 아님도 아닌 것, 이것을 비무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다운 공 속에 선탈하고 이런 고요 속에 있으면 불후 불멸의 자각을 얻게 되며 참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선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해탈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후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함을 뜻하는데 훌륭하여 그 가치가 영원토록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TV 프로에 불후의 명곡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불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음을 뜻하고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본분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수련에 힘쓰면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굳센 나라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이다. 20대 전후하여 인생의 초입에서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라는 것을 하나도 갖지 않고 순전히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살고 또 정신과 육체를 나라를 수호하는 데에 바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피와 땀의 흘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과 희열을 체험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인간이 닦아지고 굳세고 싱싱한 사람이 되어 행복의 앞날을 걷는 사람이라 하겠다. 그러나 깨나 부리고 허위된 사람이나 또 군의 입대를 기피하는 사람의 장래는 보잘것없는 것을 인과론을 따지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벌써 그 인간의 자격이 낙후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과론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인과론은 모든 사물의 생성과 변화에서 원인이 되는 상태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되는 다른 상태가 따라 일어난다라는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적인 군대와 군인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나라는 흥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출발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군인 생활을 하는 3년 기간은 정말로 그 인간의 기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조국과 정직과 봉사의 인간 수련을 신설하게 닦으면 그 인간은 장래를 약속할 수 있지만 이렇지 못할 때 본인은 물론이지만 사회와 나라에 끼치는 불행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정치권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의 낙마로서 흔히 거론되는 우리 현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원 시인은 이렇게 오랜 세월 전부터 이거를 역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중국에 있은 적이 있다. 당시 남경 정부의 군벌들 중에는 돈맛을 나는 군인이 많았다. 여기서 남경 정부라고 하는 것은 10개 나라가 도읍으로 삼았던 난징은 베이징, 시안, 류양과 함께 4대 고도로 꼽힌다. 난징이 역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시기는 1368년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고 도읍으로 삼았던 때이다. 여기서 남경정부라는 것은 난징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심지어는 유령 인원의 군인까지 가진 부대도 있고 또한 군대가 시장화되어 있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뒤 남경정부는 패전을 거듭하면서 중경으로 대만으로 몽진하는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서 중경이라는 또 단어가 나왔는데요. 중경은 중국 남서부에서 으뜸가는 하항이자 공업 중심지로 반도 모양으로 튀어나온 바위산을 깎아 세운 도시로 1927년 충칭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중경이 지금은 충칭시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몽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역사상에서도 선조가 저쪽 그 두만강 쪽으로 몽진한 사례가 있죠. 임진왜란 때. 그 몽진이라는 것은 머리에 먼지를 쓴다는 뜻으로서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겨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경정부의 꼬락서니를 혁명 이전의 우리에게는 없었던가를 문답하고 싶다. 사람들이 본연의 인간을 떠나 허위에 가득 찬 삶에 빠졌을 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도탄 속에 빠지는 것이다. 여기서 도탄이라는 것은 진구렁이나 숯불과 같은 데에 빠졌다는 뜻으로서 생활이 몹시 어렵고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인간은 정직과 봉사의 인간이 되어야 하고 이런 인간이 사는 사회와 나라를 만드는 데에 정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의 세대와 또 장래를 지키는 젊은이들은 오직 정직과 봉사에 사는 인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나원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원 시인의 산문 정직과 봉사 동영상 잘 보셨나요? 이 산문을 통해서 하나원 시인의 역량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애국 충정의 고든 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5.16 혁명으로 혼란한 시기에 젊은 군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명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래서 진행자는 하나원 시인의 위대함을 높이 사 남은 여생을 하나원 시인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원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962년 발행된 자유문학 6월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0일 발행 예정인 제14집에도 아낌없는 사랑으로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